this is Janet. How are you today? 이 자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만 되면 힘이 불끈 솟는다니까요. Is there anyone who knows what we're going to do first?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Alright.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들을 복습하는 거죠? 잊지 않았군요. 뭔가 어떠한 것이 있나요? Is there anything? 그리고 무엇하는 사람이 있나요? Is there anyone who? 이 두 가지 패턴들을 가지고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 봤었죠? 필요한 생일 선물을 해주면 좋겠어요. 친구에게 물을 수 있겠죠? 너가 필요한 뭔가가 있니? Is there anything you need? Is there anything you need?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는 아니면 짠 음식을 먹고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실 거 뭐 있나요? Is there anything to drink? Is there anything to drink? 이 자네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만날 때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영어에 관해서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다면 언제든 나설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첫 번째 패턴 잘 해주었고요. 바로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서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Is there anyone who can help me? Is there anyone who can help me? 여러분이 영어 공부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이 자네 선생님이 출동할 테니까 언제든 질문하기예요.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이리도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우리 초등 패턴 영어의 자네 선생님을 아느냐고. 나의 선생님을 아는 누군가가 있나요? Is there anyone who knows my teacher? Is there anyone who knows my teacher?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잘 소개해주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기예요. 오늘도 선생님의 기대에 완전 부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걸요? 준비 운동도 완벽하니 오늘의 패턴 알아보러 갈까요? Let's go!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턴북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오늘은 이 패턴북에 어떤 멘션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패턴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지 함께 볼까요? Happy day! Happy birthday, Dad! I love you so much! My family took a picture all together. There are my family members in this picture. 아이디 초콜릿 케이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어떤 사연인고 하니 Happy day! Happy birthday, Dad! 행복한 날이에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생일 축하를 할 때는 Congratulations를 잘 쓰지 않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Happy birthday가 맞는 멘트니까 한국어로 축하해 라고 한다고 해서 Congratulations 라고 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아버지 생신이셨군요. 온 가족이 모여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자르고 했겠죠? I love you so much. 매우 많이 사랑해요. 아빠 꼭 안아드리면서 직접 말로 했다면 아빠 더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요. My family took a picture all together.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 생신이라고 온 가족이 모여 가족 사진도 찍고 좋았겠는데요? 사진을 찍다 라고 할 때는 take라는 동사를 써서 take a picture 이라고 한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 보는 이 자네 선생님의 마음까지 훈훈해지네요. There are my family members in this picture.
이 사진에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다들 훈남훈녀시군요. 멋지다. 자네 선생님이 어른이 되고 바빠지면서 느끼는 건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강의 보고 엄마 아빠께 달려가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꼭 안아드려 보세요. 그 전에 오늘의 첫 번째 패턴이 뭔가 했더니 무엇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었네요. 무엇이 단수일 경우 혹은 셀 수 없는 것일 경우 there is 라는 패턴을, 그리고 무엇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일 경우에 there are 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나요? 라고 의문문의 패턴 is there, are there 를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법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문장 만들기 전에 여기서 잠깐 팁 하나 주고 갈게요. 아까 사연에서 마지막 문장 There are my family members in this picture. 이 문장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죠? 그렇죠.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 1명, 2명 셀 수 있어요. 그렇지만 family라는 가족은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한 식구, 두 식구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말할 때에는 This is my family 라고 해주는 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 명심해 두세요. 자, 이제 진짜 문장 만들기요. 선생님이 친구를 위해 뭔가 준비했어요. 아니면 엄마께서 오늘따라 최고의 요리 솜씨를 뽐내셔서 필살기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 너를 위해 뭔가 했다. 너를 위한 무엇이다.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There is something for you. There is something for you. something은 아직 뭔지 몰라요. 탕수육이 될 수도, 햄버거가 될 수도, 케이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is랑 짝꿍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딱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어머나,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아마도 지난번에 주머니에 넣어뒀던 잔돈이었나 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네요. 돈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셀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1원도, 1달러도, 1센트도, 1유로도, 1위엔도 전부 1이긴 한데 액수가 달라서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서 돈은 셀 수 없다고 본답니다. 조금이라는 표현은 some이라는 양념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장은요? Okay, there is some money in my pocket. There is some money in my pocket.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이 좋아할 문장 아닌가 싶어요. 영어에 관한 책이 좀 있습니다. 영어에 관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There is일까요? 아니면 there are 일까요? 그렇죠. 책은 한 권, 두 권 셀 수 있으니까 there are 겠죠? 몇 권의 책 또는 조금의 책 some books.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some은 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모두 쓰인다는 사실이요. 영어에 관한, 무엇에 대해서, 관해서 라고 할 때는 about을 쓰기도 하지만 on이라는 전치사를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There are some books on English. There are some books on English. 라고 해주면 된답니다. 맞는 문장을 만들었으면 그에 걸맞는 올바른 발음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프로마스터 매튜 한번 불러볼까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 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There is something for you. There is something for you. One more sentence. There is some money in my pocket. There is some money in my pocket. Another one. There are some books on English. There are some books on English. Super great! There's still one more pattern left. 아직 한 가지 패턴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패턴 만나러 가실까요? 사연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오늘 또 어떤 패턴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 보니 이 사연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자네 선생님과 좀 비슷한 처지이기도 하고요. 한번 볼까요? Three books to read for 2 weeks. 2 essays due next Monday. Too much for me. It is a nightmare. Sorry, friends. There is no time for that. 크레이지 비즈님의 사연이었어요. 아이디에서부터 느껴지는 저 바쁨의 포스. 자네 선생님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어찌나 이 사연에 애착이 가던지. 3 books to read for 2 weeks. 2주 동안 읽어야 할 책이 무려 3권. 2 essays due next Monday. 월요일까지 해야 하는 2편의 에세이. 에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제가 있는 글쓰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due라는 알아두고 가야 할 단어가 나왔어요. 무엇하기로 되어 있는 혹은 무엇하기로 예정된의 뜻을 가진 due는 이렇게 쓰인답니다.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의 에세이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My essay is due next Monday. 원래 완성된 문장은 이 문장이었을 텐데 채팅처럼 뭔가 줄여 쓰다 보니 의미 전달 가능한 정도로 단어만 나열해서 썼네요. 아마 바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Too much for me. 나한테 너무 많은 양이에요. 나한테 너무 많네요. It is a nightmare. 끔찍한 일이에요. nightmare 이라는 단어는 악몽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악몽이란 나쁜 꿈을 말하니까 그야말로 악몽 같은 일, 즉 아주 끔찍하거나 힘든 일을 말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 알아두면 언젠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Sorry friends, there is no time for that. 미안해 친구들, 그걸 위한 시간이 없어. 그것 할 시간이 없어. 뭔가 친구들이랑 중요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놀러 갈 계획이라도 짰었나요? 어른들을 위한 수업하랴, 여러분들을 위한 초등 패턴 영어 방송 준비하고 녹화하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이 자네 선생님은 지금 이 친구의 쓰린 마음을 헤아리고도 남는다니까요. 이 자네 선생님은 요즘 놀러 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잠도 포기하고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저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줘야 해요. 알겠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패턴. 무엇이 없다. There is no. 또는 there are no. 첫 번째 패턴 때와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단수의 것은 there is no. 그리고 셀 수 있는 것의 복수일 경우는 there are no 라고 해주면 돼요.
우리 참 여러 경우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 사항들이 없다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선택 혹은 선택 사항은 choice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어요. 선택 1, 선택 2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선택 사항들은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re are no choices. There are no choices.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 이외에 다른 선택사항은 있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두 번째 문장은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엄마,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친구, 이럴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답이, 응답이 없어요. How can you say in English? 대답은 응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지 1분 동안 얘기를 나눠야 제대로 하는 응답인지 알 수가 없어서 셀 수 없어요. 그래서 there is no answer. There is no answer. 여기에 오늘은 자네 선생님 보너스 문장 하나 알려줄게요. 아까 첫 번째 패턴 사연 기억나나요? 참 화목한 가족 사진을 자랑했었던 그 사연도 사연이고 두 번째 패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 약간 변형을 해서 좋은 문장 하나 알려주자면요.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자기 일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또는 슬퍼하고 힘든 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건 누구예요?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겠죠? 무엇이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라고 표현할게요. There is nothing. 더 중요한, more important. 가족보다 than family. 한 문장으로는요.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family.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family. 이 문장을 암기해 두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셀 수 있고 없느냐를 우선적으로 잘 파악하고 there is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there are로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만 있으면 성공인 것 같아요. 패턴 이해뿐만 아니라 발음의 완성도 영어에서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ProMaster 한번 불러보죠. Would you join us, Matthew?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Here we go. Repeat after me. There are no choices. There are no choices. Next. There is no answer. There is no answer. One more.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family.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family. Good enough. 함께 해준 매튜 덕분에 여러분들의 발음이 매일매일 더 좋아지는군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요. 공부한 문장 복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짹짹! 자넷의 영어 상식 지적임. 자넷 트위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gesture에 관련된 영어 상식이에요. gesture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다, 무엇을 가리키다 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이 gesture를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리 와, 안 돼, 안 돼, 오케이 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자넷이 알려줄 gesture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거랍니다. 아,
유명한 가수나 헐리우드 스타들이 팬들을 향해 이 제스처 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이 제스처는 바로 I love you를 뜻하는 미국의 수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새끼손가락이 I, 엄지와 검지손가락의 형태를 love의 L,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의 모습이 Y의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I, L, Y가 모여 바로 사랑해 라는 I love you 라는 제스처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I love you의 첫 글자를 따서 ILY 사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자네 선생님을 여러분을 한답니다. 어때요? 실제로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이렇게 손 동작만으로 제스처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엄마나 아빠 아니면 또 다른 가족과 함께 방송을 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ILY 사인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아리송한 영어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타 턱입니다. 강의 내용이 많다 보니 여러분들의 질문도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한두 개뿐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자네 선생님이 많이 아쉽게 생각해요. 대신에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을 맹세하며 오늘의 질문 보시죠. 선생님, 첫 번째 사연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 친구에게 나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명씩 설명할 때 계속 손으로 콕콕 집으면서 This is my mom, This is my dad 라고 하기에는 영어를 배운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진 속 가족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손가락질하는 것도 참 민망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어떤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서로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자네 선생님의 경우라면 누구 옆에, 누구 뒤에, 누구 앞에, 누구누구와 사이에 정도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묘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씩 차례대로 익혀보자고요. 누구 옆에, next to, 누구 뒤에, behind, 누구 앞에, in front of,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이렇게 단어만 갖고는 아직 감이 팍 오지 않죠? 그러면 문장 속에서 이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나의 엄마는 내 옆에 계세요. My mom is next to me. 오빠는 아빠 옆에 있어요. My brother is next to my dad. 엄마는 내 동생 뒤에 계세요. My mom is behind my sister. 나는 강아지 뒤에 있어요. I'm behind my puppy. 내 동생은 엄마의 앞에 있어요. My sister is in front of my mom. 강아지는 내 앞에 있어요. My puppy is in front of me. 아빠는 오빠랑 엄마 사이에 계세요. My dad is between my brother and my mom. 여기까지요. 사진 속의 가족 소개 충분하겠죠? 잘 나온 가족 사진 한 장 꺼내요. 우리 가족을 마음껏 뽐내보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매일매일 재미있고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된다고요? 이 자네 선생님도 그래요. 여러분, 더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요? 그렇죠. SRP 법칙.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크게 말해보고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오늘은 내 소중한 가족에게 가서 감사함과 고마움 표현하고 사랑한다고도 말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